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팩폭이네, 좀 알려드려야겠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뭘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중에 잘못 읽는 거, 전에 읽었던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비단 독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국어 시험을 볼 때, 지문을 해석할 때, 혹은 영어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주의할 점 뭘까요? 이것들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정답은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글 읽을 때 어떻습니까? 저 다 이해했어요. 다 읽었고요. 근데 현실은 뭐냐? 기분뿐이라는 거예요. 난 아직 모르고 있어. 그냥 기분 탓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모든 공부가 사실 그렇죠. 이미 내 지식이 된 것 같고, 나 시험을 잘 볼 것 같고, 하지만 정작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소낙비가 내리죠. 이거 진짜 여러분 독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공부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상 보면 앉아가지고 잡생각만 했으면서, 오늘 급식 뭐 나오냐 이런 생각만 했으면서, 이번 주말에 불닭볶음면에 라볶이 해먹을까 이런 생각 했잖아요.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더라도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든 상태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을 한번 떠올려 보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가, 그걸 한마디로 나타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어 시험에서 지문, 긴 지문을 쭉 다 읽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보세요. 말해 보시라고요. 아마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몇 번이고 책을 다시 읽어도 한마디로 나타내기는 좀처럼 어렵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저자가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한마디로 나타낼 수가 없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이해한 듯한 기분만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한 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이해했는지를 짧은 말로 전달할 수 있는가, 즉 요약할 수도 있는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가만 보면 글을 읽을 때, 지문 독해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꼭 부분은 대략 좀 알았어. 근데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한마디로 요약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이걸 또 추천합니다. 친구에게 이거 좀, 이거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친구에게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의 저자가 전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하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친구가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제대로 읽은 것이고요. 막 장황하게 설명이 돌아온다면 그 말을 기약해 두었다가 그가 읽은 책을 몰래 읽어보자. 아마도 그 친구의 말은 확실히 책에 있는 내용일 것이다. 없는 내용을 거짓말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저 부분만, 많은 내용 가운데 세부를 도려낸 것일 뿐 전체는 아니라는 사실, 즉 주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이게 사실은 주제잖아요. 요걸 내가 잡았다, 지문에서 그 내용을 잡았다, 책에서 그 내용을 잡았다, 그러면 사실 국어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딸린 문제 거의 절반 이상 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한마디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은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도 간단히 푼다. 반대로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표현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학생은 그 뒤에 나오는 문제도 틀리고 많은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서 이제 그 원인까지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책을 한마디로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째서 이해한 기분만 드는 것일까? 이유가 간단한데요, 책이 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길게 늘어나야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 드는 법이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량이 긴 책을 읽다 보면 이해했든 못했든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이거 시험 볼 때 여러분 지문도 그래요. 이게 기분만 대충 알겠어 이러고 나서 문제에 덤벼들면은 그냥 여러분들 작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가장 경계하셔야 될 겁니다. 맨날 그놈의 문제는 풀고 있는데 대충 그냥 뭐 읽고 나서 정답 3번이라고 하네, 3번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실력이 안 들어요. 공부한 그냥 기분만 드는 거고, 이해한 기분만 이제 드는 겁니다. 읽을 거리가 많을 때, 지문이 길 때 특히 그래요. 긴 지문은 곧 정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그것만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그 정보를 전혀 정리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팩폭 나오네요.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즉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정보는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책을 읽거나 지문을 이제 독해를 할 때요, 이 책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글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훈련을 무수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한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긴 글을 요약하는 게 어렵다면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한 문단별로 끊어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즉 주제를 찾는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해보세요. 결국 문단별로 한마디로 딱딱딱 바로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긴 글도 사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글들은 문단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지문도 그렇죠. 수능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나오는 그 지문들 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단별로 다 쪼개져 있어요. 안 그런 지문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신에서 이런 독서법 혹은 국어 독해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어떤 훈련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한마디로 요약해보는 이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문제는 손도 못 대게 해요. 일단 독서법, 그러니까 독해하는 방법이 확실히 체득된 다음에 문제라는 거 접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 생각해보세요. 글도 똑바로 못 읽는데 문제라는 게 그 글을 이해한 다음에 풀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지금 문제집 사제 껴가지고 풀겠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으면 그런 똥폼이 또 없어요. 일단 글을 제대로 주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추론 문제든 사실적 이해 문제든 비판적 사고 문제든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그런 내용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지문을 읽건 책을 읽건 요약해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막 될 수 있으면 뭐 그냥 여러분 공신 되는 거 그냥 시간 문제예요. 너무 제가 과장했나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책을 읽건 내가 빠르게 주제를 잡을 수 있다, 요약할 수 있다, 그건 엄청나게 빨리 내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국어 시험 이런 거 점수는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서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든다, 요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설프게 읽는 거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에선요. 자, 이렇게 또 좋은 내용, 기적의 독서법을 하나 또 배우게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던 그 지문 내용을 한번 지금 요약해서 적어봐 주세요. 아까 이 책에서도 나왔잖아요. 친구한테 요약해보라고, 책 읽은 거, 최근에 읽은 거 대답해보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 빡 드리는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책 읽을 땐 뭐다? 독서할 땐 뭐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세요.